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최기운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처합니다. 이번 강의는 무역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은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대로 더 중요한 것은 거래은행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말씀 드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보면은 어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출어음, 환어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어음은 뭐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통을 빌려주고 또는 뭐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금을 지불을 원하는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얼마 금액을 어떤 이유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행하는 게 일반 어음이죠. 일반 어음은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무역 어음은 조금 틀립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일반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을 하지만 무역에서는 수출자, 즉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수출을 하면서 어음까지도 같이 발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어음 발행도 되고 채권자도 되는 거죠. 자, 무역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은 일반적으로 약식어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무역 환어음은 이제 수출자가 발행인이고 물건을 수출하면서 수출 대금을 수입자에게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수출자가 발행인인데 거기 보면 뭐 수출 대금을 표시한 환어음, 빌 오브 익스체인지인지 이걸 차지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환어음을 발행을 기재를 해서 수출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출한 다음에 바로 선적서류를 만들고 또 이 환어음을 기재를 해서 매입은행, 즉 내국은행이라고 하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일 수도 있고, 아까 LC상에 지정했으면 지정한 은행에 그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매입은행은 뭐냐면 수출 서류를 사가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해요. 아까 인보이스, BL 패킹, 그 다음에 환어음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는 은행, 그 국내에 있는 매입하는 은행, 그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해갖고 돈을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은행은 수수료도 벌고 환율 차이가 있으면 또 환율에서 또 이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반어면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채권자는 채권 성립하게 변해주면은 채무자는 어음을 발행하면 되는데, 무역 업무에서는 채권자, 발행인이죠. 발행인이 수출도 하고 또 어음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급인은 이제 그 수입자가 지급인이 되는 거죠. 수입자라 하면은 LC 개설은행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급인이 되는 거고,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발행인은 매입은행, 즉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내국은행에서 가서 그 수출 서류를 주고 현금을 다시 받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수출자의 이 환음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 이제 보면은 수출자는 환음 만기 이전에 매입은행에 수출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서는 좋다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물건을 자기가 만들어서 선적을 했으면 이게 종이지만 이게 돈을 빨리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매입은행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선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가지고 당신이 저쪽 그 LC 개설은행에다 보내서 돈을 받으시오. 다시 대신 나한테 먼저 돈을 지불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먼저 돈을 받는 거죠. 한참 더 걸릴 건데 미리 하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또 물건은 한참 걸려서 오는데 바로 돈을 줄 필요가 없이 물건에 대한 선적했다는 서류가 다 온 다음에 자기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수입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쭉 읽어보시면 정확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돈 줘야 되지만 선적한 후에 선적한 것을 확인하고 내가 물건을 줄 수 있어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매입은행, 은행 또 입장에서는 서류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수수료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환전 해줄 때 또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매입은행에서는 더 좋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으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환어음의 표시를 이건 환어음이다라고 표시가 더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음을 받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위탁 문헌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급인이 또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취인이 표시가 돼야 되고 환어음의 지급 기일이 또 표시가 돼야 되고 지급의 표시, 발행일자 및 발행지 이런 것 아주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LC로 해서 환어음을 발행할 일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도 이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환어음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은 어음 번호, 이 어음 번호는 몇 번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제시했겠죠. 그 다음에 발행지는 이 중요하죠. 발행지가 서울에서 발행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어음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일자도 중요하죠. 이거 발행일자에 의해서 이제 신용장 기간이 안에 발행일이 돼야 된다. 신용장 넘어서 발행이 되면 일자가 돼 있으면 무효다.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표시해야 되고 그 금액이나 또는 모든 내용은 상업송장과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은 곧 LC와 또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LC와 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만기일 표시 그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건 어음법에 보면 뭐 당연히 그건 그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5번에 보면은 이게 SIC냐 또는 아까 얘기한 기한부냐 유산서 유상으로 하냐 그런 내용을 해서 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명식, 지시식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수취할자를 지정해야 된다.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지시식은 누구한테 이걸 수취인을 누구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을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보통 하지만 분명히 문자로도 저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원정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일금 몇 원정 이렇게 하듯이 그 영문으로도 저렇게 say나 only 이런 말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급 지시사항, 지급이 결제할 때 이제 뭐 지급 지시사항이 수입상으로부터 뭐 어떻게 회수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장 번호 규제하는 곳에 꼭 신용장 번호를 써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용장일 경우도 있고 DADP일 경우에도 선적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신 조건, DA다 또는 DP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발행 일자, 신용장 발행 일자, 개설 일자죠. 개설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인, 보통 지급인의 그 주소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데, 그 별도 명시가 없으면 이제 도시명만 표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환화음 쓸 때, 기재할 때 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화음의 개념이라고 해서, 그 환화음 기타 실무에서 보면은, 은행 제시할 때는 환화음이 2통 작성을 해서 2통을 제시해야 된다. 이제 그때 실무에 보면은 뭐 다 그건 은행에서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뭐 관계 법규는 뭐 이것도 어음이기 때문에 각 그 나라별로 어음법에 따라서 추신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고라는 것이 뭐냐. 아까 지금까지 쭉 그 은행에서 서류 지금까지 만드는 거 작성해서 그 어음 작성하는 방법이 이게 내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무역 계약이 이제 체결되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파에 또는 컨트랙 계약서의 그 조건에 따라서 벌금 결제가 이제 신용장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수입상이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로 쭉 신용장 개설 요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이것을 아까처럼 이제 그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서 수출자가 그 신용장을 받아보고 그 수출자는 그 내용이 자기가 계약했던 것과 똑같으면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고 또 선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선적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선사에서 발행하는 BL,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러니까 송품장과 포장 명세서, 이걸 가지고 또 LC상에 원산지 증명서를 해달라고 했으면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식물 검역증을 해달라고 했으면 또 식물 검역증서, 또는 자기가 만들었어도 제품에 대한 그 보증서, 이런 걸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LC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나중에 저쪽에서 그 수입자가 대금 지불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서 그 서류를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출 어음을 작성을 해서 은행에 제시해서 은행에서는 그 어음 제시된 것을 보고 LC상과 이상이 없는가, 이걸 항상 은행에서는 LC상과 이상이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봐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이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대금 지불함으로써 내고가 끝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아까 은행에서는 서류를 보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해주기 때문에 물건이 틀리건 맞건 은행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꼭 물건이 A라는 물품,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실른다 해놓고 수출자가 인삼을 안 싣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실었다. 근데 서류 신용장은 똑같다. 신용장에는 LC대로 인삼이라고 진생이라고 써 있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고 이 매입한 서류를 그 개설은행에다 보냈어도 개설은행에서는 그대로 지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입자는 물건 받아봤는데
이게 인삼이 아니고 지푸라기였다.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줘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 완벽한 어떤 그런 제도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차트에 의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단 물건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선적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해도 된다고 그랬죠.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되죠. 수출 신고를 하면 그 수출 신고를 한 뒤에 신고 서류에 보면은 당연히 인보이스 패킹이 있고, 이것을 세관에서 인보이스 패킹 또 신고서를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 되는 거죠. 그 필증을 나온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는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신고가 되면은 이거 수출 물품을 선적지 항구는 또는 공항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선적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곳이 보세 구역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그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 뒤부터는 그 물품은 외국 물품이에요. 이제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보세 구역에 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선적을 한 다음에 그때에 이제 인보이스 선박 회사에서 BL이라는 거, 선적 서류를 발급을 해주죠. 그 선적 서류와 아까 신고할 때 들어갔던 인보이스 패킹, 이게 이제 기본 선적 서류라고 그랬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자가 요구한 서류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것도 합해서 기본적인 선적 서류를 해서 수출 어음을 해서 은행에다가 아까 쭉 설명드린 내고를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서류 주고, 은행에서는 그 매입을 하고, 우리는 이제 세금을 결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불을 받고 해서 무역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LC일 경우에는 LC를 수입자 입장에서는 LC가 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LC상에 인삼을 선적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수출자가 지푸라기를 실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는 전부 다 서류는 인삼이라고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서류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LC상하고 다 똑같으면 은행에서는 매입을 해서 자기가 그 자금을 수출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매입 서류를 LC 개설은행으로 보내서 그 개설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LC상과 이상이 없으면 매입은행에다가 송금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안한 점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수출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용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염두가 돼야 되고, 뭐 수출자는 이제 뭐 정확하게 한 번 거래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서로 약속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역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